안녕하십니까. 비디오 잡기 업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미처 몰랐던 그러나 중요한 사회 현상을 설명해 드립니다. 새내기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독사 실태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보도가 많이 됐죠. 여기 헤드라인은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5, 60대 남성의 고독사가 높게 나온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영문으로 나온 거는 CNN의 인터넷판 라인인데요. 관심을 많이 가졌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고독사 통계의 주요 특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 비교해볼 한국의 고독사가 갖고 있는 특징을 두 나라 고독사를 비교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5, 60대 남성의 고독사가 왜 높은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독사 예방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연도별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5년 거가 조사가 됐었죠. 여기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에 3,378명을 비롯해서 5년 동안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15,066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1%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 특성을 5년 걸 합해서 봤어요. 성별로는 남자가 81%, 여자가 17%, 2.5%는 미상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죠.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어요. 다음으로 60대입니다. 그래서 5, 60대를 합하면 56%, 40대 이하도 약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60대 이상보다는 50대 이하가 많습니다. 고령자층보다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성별 연령별로 5년 걸 모아봤습니다. 60대, 50대 남성이 전체 비율의 48.7%예요.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 비율이 크게 높습니다. 50대에서 성비가 가장 높았어요. 여자보다 8.4배 많았고요. 70대 이상에서 성비가 가장 낮았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특히 고령층에서의 여자의 고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별 성별, 연령별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별로 보면 제일 왼쪽에 있죠. 성별로 보면 남자 증가율이 더 높아요. 여자도 증가하고 있고 남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약 10% 정도가 됩니다. 17년에는 남자의 사망률이 4.5배였어요, 여자의. 이것이 이제 작년에는 5.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연령별, 연도별 추세가 나와 있는데요. 40대 이상 모든 연령 집단에서 증가 추세입니다. 60대의 증가 폭이 가장 큽니다. 70대도 비교적 증가폭이 큰 편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60대, 70대에서 증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021년만 놓고 보면 50대가 60대보다 조금 높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고독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조사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1인 가구에 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예외적인데 실질적으로는 1인 가구인 경우도 포함을 시켰고요. 자택 이외의 거주지에 사시면서 돌아가신 분도 포함을 했습니다. 고독사 기준을 만족하는 자살 사망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고독사의 규정에서 가장 사실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후 방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고독사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 돌아가신 분을 다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사후 일주일 정도 뒤에 발견된 분부터 포함을 시킬 것이냐. 왜냐하면 이것이 길수록 그만큼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이것이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이 3일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식 보고서 나오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은 3일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좀 포괄적인 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고독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고립사라고도 부르는데요. 1970년대부터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 규정도 없고 국가 통계도 없습니다. 조금 기이하죠. 아마 이 고독사 실태를 좀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일부 조사 기관에서 통계를 내는데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2011년에 전국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65세 이상 고독사 수가 약 2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최소한 3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자료는 도쿄 감찰 의무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검안하는 국가기구인데요. 여기서 오래전부터 도쿄도 23구의 고독사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상적이지 않은 죽음 가운데 자택에서 숨진 1인 가구분들, 그러니까 언제 발견되었느냐는 건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이죠. 이 기준을 보면은 65세 이상 고독사의 경우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역시 남자의 고독사 비율이 높습니다. 이 기관에서 발표한 고독사 통계 중에서 2015년하고 2020년 거를 가지고 성별, 연령별 분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2015년이고요. 오른쪽 것이 2020년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약간 이렇게 2020년으로 갈수록 다 올라가고 있어요. 대부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른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죠. 2020년의 경우에. 다시 말하면 고령자의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0대 넘어서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고독사가 더 많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보면 70대가 가장 높아요. 30.8%. 70대하고 80대를 합하면 약 58%가 되고요. 65세 이상이 약 70%입니다. 고독사의 많은 부분들을 고령자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대는 12.4%, 49세 이하는 10.2%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남자가 7대 3 정도로 많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고독사가 늘고 있죠.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한국이 조금 더 많아요. 최근으로 올수록 나이가 많은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증가폭은 일본이 더 큽니다. 이것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고 하는 인구 사회학적 배경에서 고독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이미 일본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고독사가 나이가 많은 초고령자층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비율이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대부분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50대와 60대 고독사 비율이 크게 높고 40대 이하의 비율도 높습니다. 일본과의 연령별 인구 비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높습니다. 즉 고령화와 연관성이 적은 중장년 고독사가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고독사는 원인이 다른 두 가지 형태의 고독사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고령자층의 고독사고요. 또 하나는 50, 60대의 중장년층 고독사라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20, 30대의 자살 고독사로 다시 구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원인이 다른 두 가지 고독사가 둘 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고령화율이 증가되면 전자의 고령자층의 고독사도 증가할 것이고, 상대적 비율과 관계없이 50대, 60대의 중장년층의 고독사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양상입니다. 5, 60대 남성의 높은 고독사는 이번 통계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은 기존의 이 문제에 관한 기초조사나 지역별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그런 사실입니다. 또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 연구들이 있었는데 정리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장 기본적 요인,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과 고용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조기 퇴직이라든지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인 소외감, 우울감을 가져오고 만성질환을 지속하게 합니다. 이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단절이 이제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고요. 영양불균형과 알코올 의존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심화되어지면 이제 빈곤 악화와 건강 악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강조할 거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생활 전반의 취약성이 사회적 고립을 낳고요. 사회적 고립은 다시 빈곤과 건강 악화와 같은 경제적인 또는 건강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독사의 위험에 이르게 하는
중장년 남자의 특유의 취약성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특히 5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같은 가사 능력이 부족하고 일상적 생활에서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정체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로부터 굉장히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감내하기 힘든 이런 현실의 측면에서 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도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자기를 방임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2차적 고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상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도적 고립 혹은 자기 방임적 고립은 스스로 타인과의 인연을 끊는 겁니다. 자신한테 필요한 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것은 노령층에서 발견이 됐고 인지적 능력 결핍에서 연유하는 치매와 같은 증상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중장년 남성에서 매우 의도적인 방식으로 자기 방임적 고립이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의료나 서비스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 자살로 부르기도 합니다. 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방식은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일본 니세이 기초연구소에 따르면 고독사 사례의 반수 이상이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효과적으로 우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사실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초조사를 비롯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 집단과 고령자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관찰과 보호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위험 집단과 40대까지 포함하는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나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시급합니다. 고립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환경과 인프라의 조성도 향후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